네, 안녕하세요. SPN의 허진영입니다. 토요일 오전인데 모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2021년도에 진행되어지는 국비지원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궁금하셨던 분들을 제가 좀 정보를 드리고자 세미나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SP인 그리고 저 허진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8년 전이죠. 2002년도부터 사업이라는 걸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쌓아진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국비지원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8년도 이럴 때는요, 어떠한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국비지원 현장이죠. 국비지원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받고 있는 훈련비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비를 저희는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국비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갑자기 도입한 제도가 뭐였냐면 NCS라는 이 훈련 과정의 어떤 딱 규제,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게끔. 그래서 NCS라는 부분을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기도 했고, 접는 것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NCS를 도입해서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규제가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다른 훈련기관들처럼 문을 닫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는 이 노동부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일반 과정들도 있었고 또 국비 지원에 너무 의존을 했던 게 아니라 외부의 교육 사업을 따로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국비 지원에 NCS가 들어와도 그냥 한 번쯤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 뭐를 느꼈었냐면 이렇게 우후죽순 많은 훈련기관이 생겨서 이렇게 정부 정책이 변화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노동부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반 과정이라던가 외부의 출강을 나가는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이제 집중을 하면서 2015년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제 예측대로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기간 인증평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 버렸어요. 이때 또 한번 훈련기관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문을 또 많이 닫기 시작을 했고 집체훈련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오프라인이라는 집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어디로 옮겨갔냐면 온라인 사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국비학원이 온라인 쪽도 분명히 반드시 규제가 생길 거니 빠르게 돈을 벌고 빠르게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온라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온라인에 있던 분들이 2019년도에 막 오프라인으로 옮겨와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떠한 가이드를 잡고 매뉴얼을 가져다가 노동부의 훈련기간 인증평가, 노동부의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훈련기관들을 노동부에서는 붙여줬으면 좋겠지만 합격을 시키지 못하는 이 훈련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기관들, 뭐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던가 발전 방향성이 크지 않은 기관들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기관들은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정부 정책의 흐름들을 잘 반영을 했고 또 훈련기간 인증평가 NCS 도입 이 이전부터 교육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20년이 다 되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기간 동안 버텨내고 지금 현재 모든 기관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우리 훈련 기관장님들께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내가 국비 학원을 설립한다라고 해서 무작정 잘 되는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국비 지원 사업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교차 판매로 팔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나만의 노하우라던가 강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지원 사업에 100% 올인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랑 컨설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이거든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단계별로 모든 것들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대부분의 훈련기관들은 힘들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궁금해 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얼굴은 이제 사라질 거고요. 제가 한글 파일 메모장을 틀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작성해 나가는 이 방식으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랑 훈련기관 설립에 대한 국비지원 학원의 어떤 절차, 시설 장비에 대한 조건, 설립에 대한 시기, 그리고 인증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